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때 그 사진을 그때는 인화된 사진이었으니까 사진을 보면 물고기가 있는데 내 꿈에서요 사진을 이렇게 내가 보면은 물고기가 이렇게 한 3초, 4초 동안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것을 여러 번 반복됐어요. 내가 그런 것을 물고기 사진하고 또 한 가지 사진, 두 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동영상 이걸 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본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인가 언제쯤인가 내가 그 꿈을 꿨는데 골프장에서 골프 치기 전에 몇 사람이 모여서 있는 장면인데 꿈에서 내가 그거를 내가 늘 핸드폰을 두고 다녀서 사진 찍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앉아있다가 찍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그 내가 찍은 화면이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내 손에 인화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이렇게 돌려봤더니 저쪽에서 본 사진이 그대로 찍힌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랬는데 이게 저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이제 임사체험을 하면 예. 그냥 나는 나의 그러니까 그 본 모습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모습들이잖아. 예. 근데 이게 이제 임사체험을 하면은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3인칭, 그렇지. 3인칭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잖아. 예,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자아라고 보고 있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가하 존재, 자아 존재, 진화 존재의 상태를 봐서는 대부분 꿈에서 나타난 것은 가와 대부분 자아예요. 그래서 지금 3인칭이라고 말한 그 존재가 사실은 자아 존재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진을 보고 물고기를 봤는데 사진을 보니까 찍힌 물고기가 움직이고 가더라 이거야. 그게 동영상이죠, 동영상. 그래서 그때는 내가 몰랐고, 동영상이란 개념을 몰랐고, 그랬던 것 같고, 작년인가 언제 봤던 거는 모임에 가서 내가 이제 사진을 딱 찍었는데, 내가 본 모습이 그대로 찍혔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출력이 돼서, 인화지로 돼서 사진이 내 손에 들려있더라고. 그래서 그 꿈에서죠. 이걸 내가 뒤로 보니까, 저쪽에서 나는 앞에서만 봐고 찍었잖아. 저쪽에서 찍은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그게 바로 우리 가상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앞에서도 보고 빙빙 돌면서도 뒤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하잖아요. 그거를 보여준 건가 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꿈에서 경험한 게 이제 조금 전에 본 모습 팔이 조금 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 상대방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근데 잠시 후에 이 화면이 겹쳐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는데 세 개가 보였어요. 조금 전에 자세의 모습이 보였고 지금 막 봤던 이 모습이 보였고 하나의 모습은 안 보여 내가 본 모습이 아닌데 보이는 거 세 개가.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한 게 과거 현재 내가 안 본 모습이 지금 드러나 보이는 것은 미래의 모습이구나. 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늘 궁금했던 게 왜 시간은 없다. 저쪽 비물질계에서는 시공간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왜 물질계에서는 우리가 시간으로 공간적 변화로 인식하는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은 바로 내가 우리들이 물질 현상계에서는 인식하는 속도, 생각에 인식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과거가 현재로 흘러왔고 이걸 내가 미래를 아직 못 본 거 그걸로 내가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그걸 보여준 것은 그 당시에 내가 늘 시간의 동시성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거를 그렇지 그게 이제 꿈에서 보여준 것 같고요. 보여준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그거 이제 다중우주라는 말을 하잖아요. 나는 지금 그거를 실제 이 우주의 차원계에는 그게 있다고 나는 인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보냐면 우리가 영화 필름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옛날 필름으로 찍잖아요. 옛날 찍었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또 찍잖아요. 그러면 옛날 거 찍힌 화면이 나타나기도 하고 현재 찍은 것도 같이 중첩 때 보일 때도 있어요. 나는 그것이 우리의
나의 존재 상태인 현재의 가의 존재와 나를 만들어 온 자아의 의식의 존재가 전생을 살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는 중첩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 나는 그렇게 나는 이제 이해를 했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거 우주 현상은 진짜 중첩된 다중 우주다. 그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필름이 한 판, 레이어가 한 층짜리가 아니다. 레이어가 10층짜리라고 보자. 만약에 10겹짜리 필름이라고 보자, 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찍을 때 보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 찍히는 사진이 내용이 다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찍히는 것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우리 물질 현상계에서는 한 가지밖에 안 나타났거든요. 한 가지밖에. 그런데 나는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다중현상이라고 우주라고 한다면 진짜 생각이 굉장히 진짜 중요하겠구나.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부정적으로 갖지 말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진짜 살아야 된다. 왜냐? 이게 레이어 층에는요, 여러 가지 내가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가능성이 이렇게 찍혀 있다 이거야. 그 중에서 내가 나 현실계를 만약에 스크린에 비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필름을 찍을 때 여기에 불빛을, 초점을 몇 번째 레이어 층에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레이어 층이 스크린에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물질의 현상이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은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들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거든. 야, 네가 희망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근데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상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예요? 초점을 안 맞춘 거예요. 자기의 의식의 에너지의 의지적 작용을 거기다 맞추지 않은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들도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그 다중 이 우주에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은 뭐냐? 나의 의식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꿈은 굉장히 이렇게 꾸어. 근데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 초점은 부정적으로 걱정하고, 안 되겠지.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 되겠지. 거기에 맞춥니다. 그래서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오늘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야겠다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뭔가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김도반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진짜 희망적인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 꿈을 진짜 레이어 층에다가 확실하게 그리자. 그리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자. 그러면은 스크린에 비치는 모습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 희망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는 그 모습이 빌 것이다. 그것이 우리 물질 현상계에서의 현실이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네 가지네. 사진이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거 하나. 사진을 찍었는데 앞에 인화지에는 앞모습이 찍혔고 그 뒤를 돌려보니까 뒤에서 본 모습이 찍혔다는 거. 그거. 그 다음에 과거 현재는 내가 분명히 아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아직 미지의 세계까지가 세계가 중첩돼서 막 흔들려서 동시에 보여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어떤 차원계에는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성으로 분명히 되고 있다. 라는 것이 분명히 한 것 같고요. 물질 현상계에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초점 맞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우리가 다중의식 세계로 가고 있는 중에서는 진짜 뭐든지 다 다양한 가능한 세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고, 근데 내가 초점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나한테는 그 세계만 벌어진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 세계인 것 같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처음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전에 앞에 세 가지는 분명히 내가 느꼈고 했고,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다중우주, 의식의 다중우주, 그게 그 꿈의 진화 과정이, 네. 꿈의 진화 과정이 그 의식 수준의 진화 과정하고 이렇게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의 그 나의 그 의식 수준은 그래도
과거만 사진이라는 건 과거잖아. 예.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가 지나간다는 건 현재잖아. 그렇죠, 현재죠. 그러니까 미래는 안 보였잖아. 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사진을 통해서 뒷모습이. 또 뒷모습이 찍힌 거는 네.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는 모르지만 제3자적 관점. 3자적 관점으로 이렇게 비춰진 거고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미래는 못 본 모습인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세 개가 다 같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원장님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이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높아가는 그런 의식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과정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중우주라는 개념이 이제 지금 물리학자들은 다른 차원에서 다중우주를 말을 해요. 그건 왜냐하면은 요새 이제 양자역학이 이제 많이 이제 발견됨으로 해서 양자 중첩 현상이라든가 그래서 이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저쪽에서도 일어나고 다중우주로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나는 그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지금 내가 말했듯이 어차피 이 우주는요 나는 일체 유심조가 딱 맞다고 보거든요. 이 우주의 시작도 신이 만들었고요. 그때의 신은 인간심이 아니라요. 절대 우주의 그 자체가 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 삼라만상의 우주가 다 펼쳐졌고 우리 그 중에 하나 분화된 존재는 우리 인간의 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들끼리 집단으로 이 물질 현상계를 창조해 가고 있는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지금 이렇게 내가 수련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말한 거 이거 그러니까 다중우주라는 것이 내가 지금 우리가 생각을 굉장히 다양하게 동시에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오늘도 이런 거 몇 가지가 동시에 막 생각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유 그게 될까? 아유 이렇게 반대적으로 오히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몇 가지 생각들이 중첩돼서 지금 사실 가고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것이 그러면은 뭐냐? 이것이 이 우주 다중 우주 의식계에서는요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식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근데 우리의 의식의 초점은요 양자 도약, 양자 점프처럼요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이 생각을 했다가 금방 일이 부정적으로 갔다가 다시 긍정적으로 갔다가 희망적으로 갔다가 또 부정적으로 왔다 갔다 의식의 점프가 돼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심으로 나는 이 심이 바로 신의 작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점프하지 말고 네가 현재 마음 먹은 거 그거를 그대로 초지일관 유지하는 일심의 상태가 되라. 그것이 바로 신의 경지고 신의 작용이다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생각이 막 널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대부분 순수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애들 부분요 한 번 생각하면은 초지일관 갑니다. 걔들은 그래서 대부분 이뤄요. 근데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온갖 경험을 다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도 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도 동시에 해버려요. 그러니까 초점을 내가 어디에 맞추고 초지일관 가느냐 거기가 바로 물질 현상계 우리가 느끼는 현상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식의 부정과 긍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나는 이제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잠자리에서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딱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낮잠을 자면서 이렇게 뭔가를 이제 되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걸 가질 거야 라는 이게 본인이 아닌 이게 이렇게 내 의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닌 그냥 잠 자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꿈으로 이렇게 뭔가가 나타나요. 꿈으로 나타나서 그 꿈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로또 꿈도 했다고 했지만 내가 김포에 아파트가 이제 미분양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전날 꿈을 꿨는데 이제 이제 아파트를 이제 보러 가기 전에 이제 꿈을 꾼 거지. 근데 그 아파트가 이렇게 묘지가 있는데 묘지가 아주 막 빛이 나는 묘지야.
그 위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거야. 꿈속에서. 그러고 이제 꿈을 깨갖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아파트를 보러 간 거야. 갔는데, 미분양 아파트인데, 다 계약이 되고, 64평짜리가 하나 남아있는 거야. 64평짜리만 몇 개가 남아있는 거야. 예. 그래서 64평짜리를, 이걸 계약해? 말어? 해갖고 이제 계약을 했어. 거기서 그 아파트가 대박이 난 거야, 또. 그 묘지 위에 양이, 네. 빛이 나가지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낮잠을 잤어, 그때는. 낮잠을 자면서, 이제 뭔가가 이제 필요했던 것 같아. 그래갖고, 낮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이제 기억이 안 나. 근데 너무 좋은 꿈이야.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내가 뭘 했냐면, 토토를 했어. 토토를 했는데, 스포츠 토토? 네, 스포츠 토토. 그 트리플. 네. 스페셜이라고 그러나? 그게 트리플이거든, 3개를 맞추는 거? 몰라요, 난 안 해봤어. 근데 그게 8,000배가 맞은 거야. 그러니까 4,000배 한 번 맞고 8,000배 한 번 맞고. 이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잘 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하다가 이렇게 잠이 들면 뭔가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예지몽은 내가 예지몽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그 뜻이 뭔지를 또 그 경우는 예지몽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잠잘 때 그 의식을 갖고 그냥 눈을 감으면 잠이 들면 이제 뭔가가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서 그렇게 좋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지금 현재 이제 프로이트 칼 융이 말한 꿈 분석에 의한 현재 심리학의 기초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그죠? 근데 나는 분명하게 이거 수련하면 정리했잖아요. 나는 존재 상태가 현재 몸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 나라는 가라는 존재라고 나는 했고, 내가 몸을 놓았을 때 존재하는 나의 혼의식이 다시 환생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 존재를 나는 자라고 내가 표현했는데, 지금 같이 있거든, 나 내면에는. 그 의식이 둘이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존재하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라든가 그런 것이 맞는다는 것을 봐서는 그 자아의 존재가, 우리 김도경 우리 사장님의 자아라는 존재가 나름대로 상당한 전생까지의 그 경지가, 영혼의 경지가 상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을 잘 때는 나의 현재 의식이 가라앉은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나타나는 건 뭐냐면 내 희망이 아니에요. 그거를 자아는 다 알아요. 내가 낮에 어떤 거를 꿈꿨는지 어떤 걸 희망했는지 다 알고 나와 무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 그래서 내가 뭔가 로또, 토토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다 안다니까. 근데 자기가 자아가 이렇게 영혼의식의 경지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실행해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문제냐면 그거를 내가 깨어서 기억을 해내야 돼. 자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행해냈어요. 근데 내가 가라는 존재가 소통 능력이 떨어져서 자아의식이 했던 거를 내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아가 아무리 다 가르쳐줘도 가가 몰라요. 근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로또 번호가 6개 중에서 4개가 보였다고 했었잖아. 그때도 아마 조금 더 잠을 잤거나 조금 더 의식이 깨어졌으면 6개가 다 보였을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상태라고 보고, 지금 그 묘지에서 빛이 나고 그 아파트 샀더니 대박이 났다는 거. 난 그걸로 보면 우리 김도경 사장님의 자아의 의식의 그 경지는 굉장히 높다. 그 비물질 차원계에서의 그 활동범위라든가 그거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자주 활용하면 돼. 일부러 뭐 막 자꾸 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일상생활에서 조금 피곤해서 잠이 좀 잠깐 자고 싶다. 나 내면의 존재 자아가 있지? 부탁 하나 해볼까? 그럼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면의 나하고. 그러고서 편하게 잠을 자요. 나는 그랬을 때 예지몽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나는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요즘은 안 하고 자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긴 이제 그때는 공무원이었으니까 사실 맨날 술만 먹고 돌아다니고 이제 이럴 때야. 뭐 근데 지금은 이제 막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네. 지금은 막 뭘 해야 되는데 뭘 이제 상품도 골라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자는 거지. 요즘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들이 많고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잖아. 지금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못 만나. 지금은.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이렇게 잠을 자서 그런지 꿈에 대한 게 안 나타나는데. 내가 오늘 대화를 하면서 좀 권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자기 내면의 자아의 존재가 상당한 경지에 있습니다. 상당한 경지에 있어요. 그동안에 몇 번을 경험했잖아. 같이 하면서 수련하면서도 본인이 느끼는 경제라든가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존재가 상당하다는 걸 알고 거기를 많이 활용하세요.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앞으로 계속 이어가면은 그리고 자아가 바라는 건 뭐냐면 현재의 삶에서 자아가 바랬던 그 수준을 뛰어넘기를 사실을 바라거든. 그렇다면 그동안에 했던 수련을 계속 더 해서 좀 경제를 올려주시면 어떤가. 내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 해천존자가 이제 그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조상 중에 누군가가 뭐 돌을 닦는 분이 있다든가 뭔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 때 내려가고 아버지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혹시 우리 집안에 이렇게 도학을 좀 하신 분이 있어요라고 했더니 증조부 쪽에서 훔치 그게 뭐죠? 증산도? 증산도 같은 그런 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 선도를 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성인들은 대부분 그걸 했죠. 네. 그래가지고 되게 경지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신 분인데 이제 그렇게 했다고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 해천존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해천존자님이 이런 10년계 중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보살 또는 무당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경지가 있어요. 낮은 경지, 중간 경지, 높은 경지가 있는데 해천존자 그분은 우리도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돼서 만나봤지만 상당히 높은 경지의 도력을 가진 승려.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도 인연을 잠깐 맺었었지만 앞으로도 그분하고도 좀 우리가 인연을 맺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이 우주 현상계, 인간계, 그 다음에 중음계, 저승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나는 해천존자님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통 우리 같은 범인이 아니잖아요. 네. 왜? 당신은 어떤 그런 줄을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게 이건 보통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인간계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능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나는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지금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 우리들이 보통 아는 보살, 무당, 박수무당 이렇게 알잖아요. 대부분 그렇게밖에 연상을 못하거든 우리들은. 우리들이 보통 접하는 사람, 일반 사람들이 접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해천존자는 우리도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됐지만 그 경지가 아니라 저 높은 경지와 소통하는 그런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상당히 좀 특별한 분이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수기요법을 좀 이제 왜냐면 이제 힐링센터를 하면은 뭐 이제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은 뭔가 상담을 해주고 또 어떤 식으로 좀 이 시설을 이용하고 하려면 내가 좀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이제 거기를 가서 좀 이렇게 실습을 하고 하는데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근데 막 실습하고 있는데 딱 와가지고 나한테 내 머리 위에다 손을 딱 대는 거야.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기운이 확 자기한테 들어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런 걸 좀 느끼시는 분인가? 그래가지고 손을 딱 대주는데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머리에서 이제 그 기운이 슉 느껴지는 머리가 이렇게 쭈뼛쭈뼛 쓰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런 느낌이. 그리고 나서 그걸 하고 있는 동안에 그게 그 구로카와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그거 인터넷 쳐보는 게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 일본에서 그 사람이 개발한 건데 이 발목을 이렇게 사이즈를 재가지고 그 발목 사이즈가 얇은 쪽에 해서 이걸 재고 그 다음에 이제 두꺼운 걸로 해갖고 이제 그거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게 그냥 그 맞추는 것만 하는데 막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운을 소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운을 소통하는 그 행위인 것 같아. 행위래 이게. 그 기운을 소통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체가 수기요법에서도 보면은 기를 통하게 하는 왜 이 인체가 흐트러져 있으니까 인체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 인체를 맞춰줌으로써 그 백회에서부터 이 기운이 뚫린다는 거야. 이게 그 효과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양쪽 발목을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폭을 재서 이걸 폭을 이렇게 딱 해갖고 얇은 쪽 먼저 딱 재서 이게 이제 재보면 이게 두꺼운 더 굵은 쪽이 있잖아요. 네. 그럼 굵은 쪽을 풀어서 이제 또 이거에 맞추는 거야. 이게 맞추면서 한 칸씩 가는 거야. 이렇게. 안 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딱 발목을 잡고 이렇게 긴장을 풀라고 그러고 발목을 잡고 딱 하다가 예를 들어서 왼쪽이 얇아. 그러면 왼쪽 걸 먼저 치수를 재고 대부분 보면 왼쪽이 얇대. 그러니까 왼쪽부터 재는다는 거지. 왼쪽을 재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쟀는데 안 들어가. 이제 왜 그 치수 자가 있더라고. 안 들어가면 손을 해서 한 치수를 발이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발을 이리 넘기는 거야. 그쵸? 그럼 발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쪽 발이 오른쪽 발이 왼쪽 발을 먼저 치수를 쟀으니까 이게 이제 두껍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손을 그대로 대고 이게 발이야. 발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만큼 벌어졌잖아요. 이게 이 벌어진 게 자기 발목 정도 이렇게 벌어진다네. 그리고 이 정도 들어가면 내가 봤을 때는 발목이 아닌 더 얇은 걸로 아는데 그러고 나서 또 안 들어가. 그러면 또 이만큼 여기다가 여기 발목 여기다가 또 손을 딱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 그러면 또 이만큼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발을 벌려. 들어가면 그 기운이 뚫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이 목 여기를 받쳐주고 딱 있으면은 손에서 기운이 이제 그 사람의 이 뇌에 뛰는 기운이 느껴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이게 소통이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그러지? 그 기운이 강한 사람이 기를 넣었을 때 이렇게 막 난리 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가 소통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쟤는 그로가와 테크닉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쪽으로 보면, 왼손잡이는 왼쪽에도 굵을 거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굵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른손잡이라고 보면 왼발부터 재면은 오른쪽은 좀 더 굵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를 좀 벌리라면 우측으로. 지금 내 얘기 들어보니까 우측 보면은 이게 근육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점점점 이 가운데서 이렇게 굵었던 부분이 이렇게 벌리면 점점 이렇게 작아져요. 지금 내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딱 양쪽이 싸지는 그 위치. 네. 그 위치에서 지금 약간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자세가 네. 어긋나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상태에서 기운이 흐르는 거를 목 뒤에서 이렇게 잡아서. 네. 그리고 나서 딱 이제 이게 이제 끝났잖아.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해주는 사람이 재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 쇄골을 그냥 탁 잡으면 어디가 두꺼운 쪽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꺼운 쪽을 이렇게 손을 그러니까 이제 손이 벌려지는 데까지 부드럽게 벌려지는 데까지 딱 벌려. 그럼 이 손은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딱 여기를 잡아주더라고. 그러면은 이 기운 여기 이제 이 사람이 기운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막 동요를 해. 막 머리가 어지러운 사람이 있고 막 구토가 나오는 이게 기가 막힌 사람들이 이 사람의 기운에 의해서 그 기운을 받는가 봐. 그래갖고 참 희한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기 공부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뭐 수기를 처음 이제 하러 갔으니까 그 기를 아는 사람이 여잔데 자꾸 나한테 와서 그 이렇게 수기를 해주더라고. 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기운이 자기도 느낀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 왔는데 막 해주려고 와서 제가 해드릴게요 막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그로가와 그거는 이게 과연 이게 진짜 기가 뚫리는 그게 효과가 있나라는 그 약간 의구심은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기운이 그냥 계속 내가 들어오는 거야. 내가 요즘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날 내내 그냥 막 머리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삐죽삐죽 하면서 그냥 기운이 선풍기 좀 와주시오. 그랬군요. 그래요. 또 뭐 그런 체험도 하셨고, 또 다시 조금 전에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알았다 그런다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나범 선도명상원이 이제 서울역에 있고, 유튜브로서 나범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횡성에다가 이제 야외 그 수련 체험장을 지금 이제 이제 지금 하려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서울역 쪽에 여기 나범선도 명상원하고 그다음에 횡성에 야외 체험장이 서로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서로 잘 해서 나는 그 횡성이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쓰고 또 우리 김도경 사장님은 또 여기 서울역의 나범선도 명상원이 잘 되도록 마음을 좀 써주고 그래서 양쪽의 기운이 시너지 효과로 잘 돼서 서로가 다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딱 가지면 우리가
그 다중 현실계에서 우리가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 그것이 현실계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